네, 1년 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었던 야당인데요. 이제 지난주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여당으로부터 괴담 정치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무릅쓰면서도 민주당이 독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긴급 지시를 내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는데요.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 이 같은 이제 주장이 있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부안에서 새로 설치할 거다라면서 이러한 야당 주장이 친일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없앤 게 아니라요. 보완해서 이제는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궤변 정치 그리고 선동 정치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지양했으면 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어느 정부가 친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한성원 기자, 팩트를 좀 알아보죠. 먼저 일부 지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고 있는 건 맞는 모양이죠? 예, 이 지하철역과 이 전쟁 기념관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이제 철거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사이에 이 광화문역, 잠실역, 이 안국역에 있던 조형물,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이 용산 전쟁 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 그러니까 축소 모형이 철거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민주당 주장처럼 이 철거, 이 독도 지우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이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잠시 리모델링 시간을 갖는 건데요. 이 정부도 독도 지우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하철역에 낡고 노후화된 기존 독도 조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다면서 이 독도의 날에 맞춰서 벽면에 부착하는 새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기념관 측에서도요, 해당 모형을 이 보수한 뒤에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해당 독도 조형물이 폐기됐다, 소각됐다 이런 주장이 퍼지고 있는데 현재 이 독도 모형은 다른 노후 전시물과 함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최병욱 국장님.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게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이걸 이제 의도적인 뭐 독도 지우기다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또 야당 쪽에 동조하는 분도 일부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빌미를 제공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조형물이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서 철거됐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도 철거됐는데 이게 시점이 최근 게 아니고요. 5월부터 시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역사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치우라고 한 거는 5월 17일자 서울교통공사 공문에 있습니다. 그럼 5월 17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벌써 석 달 이상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러면 문제는 독도 조형물만 치웠느냐? 그건 아니고요. 7월에 보면 광화문 역사에 있는 다른 조형물 6개를 또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도 지우기다 그러려면 독도 조형물만 여기저기서 다 치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최근이 아니고 5월부터 시작된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있는 독도의 날 행사에 새로운 걸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말에 따르면 사실은 그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유사시의 승객들이 대피할 때 방해가 되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독도 조형물뿐만 아니고 방해가 되는 물건들은 다시 뭐 치우고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10월 그 독도의 날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설치를 한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독도 조형물만 치운 게 아니라는 점 하나 하고 네. 뭐 이렇게 보면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 또 다른 친일몰이로 작년에 후쿠시마 뭐 여러 가지 오염수, 오염 처리수 이 논란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새로운 그 어떤 친일몰이할 이슈를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 설명을 보면은요, 이제 이동 공간에 있던 이 독도 조형물 3D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벽면에다가 붙이는 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고 있다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괴담 정치가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저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김상일 대변인께서는 저 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또한 좀 약간 과도한 괴담성 발언이죠. 누가 왜냐면 괴담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발언도 네. 좀 과하다는 겁니다. 네. 네. 독도 그러니까, 지우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괴담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 괴담성의 그 어떤 정치적 선동 이런 거는요. 어느 때 그 폭발력을 가지냐면 어떠한 시기, 어떠한 계기하고 맞물릴 때 폭발력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근데 광복절이라는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계기로 네. 어떤 안 좋은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에 이 괴담성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네.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괴담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국가의 책임이자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그동안은 약했다. 근데 요번에 이 독도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대응이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의 계획까지 설명을 한 것을 또 이거는 계속해서 괴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는 굉장히 불이익을 얻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독도 지우기 얘기에 계속 이제 매달려 있으면은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까지 주셨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백하게 대한민국 땅이죠. 하지만 민주당이 이제 독도의 얘기가 뭐가 빌미만 생기면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독도를 분쟁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분쟁화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일부 세력들이 외교적으로 꼭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고 우리는 분쟁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 독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친일 미화, 식민 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는 우리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네. 이제 네이버 라인 얘기 나오죠. 이러다 독도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반일 정서에 기회만 있으면 그걸 이렇게 건드리고 좀 증폭시키려고 하는 저게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올해만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선거철이면 좀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고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독도 지우기가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네. 사실 이건 정부가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단순히 지하철에서 조형물이 사라졌다 뭐 이것만 가지고 이런 논란이 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번 조형물 철거가 물론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거다, 뭐 추후에 설치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조형물 철거
철거 자체가 그냥 그 작은 의미로 보여지진 않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의심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정부가 독도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 자체가 사실상 우리 국익에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의심을 갖고 계신 일부 국민들도 저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으로서 정부에 물어볼 것은 또 물어보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도 또 민주당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에게 물어보고 책임을 또 함께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염수 방류 1년 그걸 지나면서 이제 야권을 향해서 괴담 정치를 그만두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습니다.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야당입니다.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괴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달하려면 이제 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또 모든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그 민주당의 주장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 제주해역에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 및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투기될 경우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이면 우리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년에서 5년, 10년 후의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사이 5년 후, 10년 후로 시간 여행이라도 다녀왔습니까? 네, 작년이랑 올해 이제 말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자 김상일 대변인. 그래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는 그동안 뭐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까? 지금 시기가 그만큼 지나서 네.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나서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의 주장이 좀 과도하다는 비판은 저도 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함으로써 오히려 여당한테 레버리지, 협상력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지금 안전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독도 조형물과 관련해서 국가가 요번에 잘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독도 괴담이 나왔을 때 그때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밝히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면 그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런 괴담들은 국민 수준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에 대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뭐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니까 또 반대쪽에서 또 강하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하게 설명하고 계획을 밝히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보여주셔서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야당도 계속해서 이런 괴담성의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하나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국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부 쪽에서도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이 얘기를 잘 설득을 하면은 국민들도 납득하고 야당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요.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물론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돼 왔던 각종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면서 비판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괴담 정치다 이렇게 여러 사례를 열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 홍 시장은 예전에 이 광우병 괴담부터 꺼내면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이 책임지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사드 괴담으로 노랑머리 과발을 쓰고 몸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도 언급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없다. 이제는 오염수가 5년에서 10년 후에 온다고 선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을 선동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를 해야겠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실제 민주당이 주장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문제점이 이제 보고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정치적 이익만을 노리고 괴담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언급을 했던 노랑머리 가발 이야기.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16년 당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가발을 쓰고 춤까지 췄던 그 내용을 언급한 건데요. 당시 의원들 모습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체육자님, 저희가 지금 영상, 오래전 영상을 보면서는 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저게 상당히 심각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런 식의 선동을 또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뭐 믿는 사람이 있는 그 현상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그 정부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이제 자꾸 정부가 이제 여러 뭐 이런저런 사안으로 불신을 받다 보니까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선동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저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실관계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 때 같이 이렇게 그 노랑머리 빨간머리 쓰고 노래 불렀던 저분들 말이죠. 뭔가 지금쯤 입장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 기자들이. 자, 사드가 아직도 정말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성주참에 못 먹게 된 게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 물어봐야죠. 그리고 수산물 지금도 먹는 건지. 일본산 수산물 뭐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후쿠시마 근해는 안 들어와 있지만 일본 근해에 있는 수산물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저는 현장 기자들이 끊임없이 묻고 그래서 자꾸 괴담으로 뭐 약간의 정치적 이익을 봤다고 지금 해가면서 또 다른 괴담을 만들어내는 그 괴담에 대한 실체 규명을 저는 기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 기자 한 분 나와 계신데요. 한성원 기자. 현장에서 많이 좀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장도 묻고 대답이 있으면 바로 뉴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